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팬들이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 3월 21일을 향해. 영국의 BBC는 이미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수도 중심부가 하나의 거대한 콘서트홀로 바뀔 예정이다. 미국의 롤링스톤은 이번 공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팝그룹이 한 나라의 심장부를 600년 역사의 궁궐 앞에서 멈춰 세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이벤트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연진은 단 한 팀, BTS, 26만 명.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 모일 것으로 서울시와 경찰청이 공식 추산한 인파입니다. 정부는 이미 범부처 차원의 특별 종합대책을 가동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 이후 서울 도심에서 이 규모의 자발적 인파가 예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0개 나라, 3월 21일 밤 넷플릭스가 생중계할 국가의 수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라이브 이벤트를 생중계하는 것도, 음악 공연을 이 규모로 전 세계에 동시 송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3년 9개월, BTS 완전체 컴백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군 입대로 인한 공백, 그 기다림 끝에 이틀 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 답은 지난 14년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2013년, BTS가 데뷔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업계에서 중소기획사로 분류됐고, 데뷔 당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출발선은 불리한 조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어라는 언어의 장벽. 팝 음악의 세계는 오랫동안 영어의 것이었습니다. 비영어권 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업계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둘째, 자본의 부재. SM,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의 마케팅 예산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출발이었습니다. 셋째,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부재. 해외 현지 법인도 글로벌 배급망도 영어 홍보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13일 BTS는 데뷔했습니다. 그날의 선택 하나가 훗날 세계를 바꿔놓을 줄은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란 소셜미디어에 날 것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정보 비대칭을 역이용해 팬덤이라는 충성 고객층을 구축한 전략이었습니다. 2015년 팬덤의 탄생. BTS는 한국 차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미국, 브라질, 필리핀의 10대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교과서적 사례였습니다. 한 명이 입소문을 내고 그 입소문이 또 다른 팬을 만들고 그 팬이 다시 확산시키는 구조. 이 과정은 돈이 아니라 팬의 자발적 에너지로 작동했습니다. 2017년 빌보드 차트 진입. BTS는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 출연도, 미국 현지 마케팅도 없이 팬덤의 자발적인 디지털 활동만으로 미국 차트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2017년 5월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그룹이 이 시상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빌보드 핫100 진입.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날. DNA가 핫100에 진입하며 한국어 노래가 이 차트에 오른 K-팝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 됐습니다. 팝은 영어여야 한다는 60년의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BTS는 영어를 흉내내는 대신 한국어와 한국적 정서를 그대로 밀었습니다. 진정성이 언어보다 강한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2021년 팬데믹 속의 역주행. 2020년 8월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질 때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는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2022년 UN 총회 연설. 2021년 9월 20일 BTS는 뉴욕 UN 본부 총회장에서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별 사절 자격으로 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조지 퓨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정립한 소프트 파워 이론처럼 대한민국의 문화적 힘이 공식 외교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군입대와 희소성 효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BTS가 사라지면 K-팝도 주춤하는 것 아닌가. 경제학에서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공백기 동안 아미의 대기는 오히려 더 깊은 충성심으로 굳어갔습니다. 3년 9개월이라는 기다림이 이틀 후 광화문에 26만 명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21일 광화문 왕의 길. 이틀 후 BTS는 경복궁 내부 근정문에서 출발해 흑내문을 지나 광화문을 나서서 이술신 장군 동상이 바라보는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경로를 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국가 중요 행사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공간, 광화문 월대. 일제강점기에 전차 선로 부서를 명목으로 철거됐다가 2023년 복원된 이 공간 위를 이틀 후 BTS가 걷습니다. 600년 전 왕이 백성과 소통하던 길 위에서 대한민국 문화가 190개 나라로 전달될 것입니다. 3월 21일 하나의 공연이 서울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26만 명의 인파 중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수 포함될 것입니다. 항공, 숙박, 식음료, 쇼핑, 교통, 이 모든 소비가 그 하루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하나의 공연이 도시 전체를 경제 특구로 만드는 효과. 이것이 문화경제학이 말하는 이벤트 경제의 힘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 공연을 190개국에 생중계한다는 것은 한국 컨텐츠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의 라이브 인프라를 처음으로 작동시키는 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자를 넷플릭스로 끌어당겼다면 이번 BTS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한국 컨텐츠를 위해 새로운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팝, 영국의 록, 일본의 J-팝, 자메이카의 레게. 이 중 한국어로 된 음악이 세계 최대 OTT의 첫 라이브 이벤트 대상이 됩니다. 이 위상을 10년 전에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2013년 중소기획사의 신인그룹. 2026년 3월 21일 600년 왕의 길을 걸어 190개국의 생중계. 이 14년의 여정은 경제학 교과서가 설명하는 거의 모든 성공 공식을 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희소성의 가치, 비교 우위, 소프트 파워, 창조적 파괴. 그러나 어떤 공식도 이것 하나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대한민국이었는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자원 하나 없이 사람으로 승부한 나라. 그 DNA가 K-팝에도 반도체에도 조선에도 배터리에도 흐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3월 21일 광화문에 26만 명은 그냥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